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여유가 있고요. 정규 수업은 끝났는데 애들 공부하고 간다고 해서 그냥 놀면 뭐합니까? 시간 있을 때마다 좀 찍어둬야죠. 어디까지 했습니까? 지금 저희가 38페이지까지 했죠? 38페이지, 아니 38페이지가 아니군요. 38페이지까지 했죠. 이제 39페이지 할 거예요. 39페이지. 자, 일품일라는 이야기. 자, 39페이지. 조건을 이용하여 함수값 구하기네요. 왼쪽 이제 개념 강의인데 이거 뭐 개념 가르칠 게 없어가지고 바로 문제 개념 살짝만 개념 거의 금방 배울 수 있는 내용이라서 문제까지 같이 풀어버릴게요. 내용이 뭐냐면 이제 조건을 이용하여 함수값 구하기인데 조건을 이용하여 이제 함수값 구하기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일품에서는 이제 조건을 이용하여 함수값 구하기 이 내용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이제 f 이제 x 플러스 y 이제 요 정의역의 원소를 이제 합의 형태로 이제 나눴을 때 이런 식으로 나눴을 때 여기가 이제 함수값의 이제 고비 형태로 이제 되는 경우와 함수값의 이제 합의 형태로 이제 정의되는 경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학교 선생님께서 이제 뭐 임의의 이제 실수 x에 대하여 뭐 야이가 성립한다고 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임의 실수 x에 야이가 성립한다고 할 수도 있고 두 개 중에서 어떤 걸 줄 줄 모르지만 이랬을 때 이제 함수값 어떤 특정한 함수값 f 뭐 a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여기 a라고 되어 있네요. 또는 뭐 f 어떤 함수값을 k 구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 이거는 뭐 특별한 개념이 있는 게 아니고 적당한 값을 이제 대입하는 거예요. 적당한 값을 이제 이 x, y에 대입하는 건데 일단 뭐 문제를 설명한 게 앞서가지고 야이를 읽어주세요. 어떻게 읽느냐면 함수값의 고비 형태로 이제 함수값의 이제 고비 형태. 그러니까 이제 정의역을 이제 나누었을 때 함수값의 고비 형태. 얘를 이제 함수값의 합의 형태. 함수값의 이제 합의 형태. 이렇게만 일단 읽어줄 수 있어도 공부하는데 조금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만약 f 사이 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여기가 요 법칙이 성립한다고 하면 여기를 이렇게 f4를 f2 플러스 2 이렇게 보고 f2 더하기 f 고비 형태죠. 이런 형태로 해서 점점 문제에 구하는 값들을 찾아가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만약 요거였다면 F4를 뭐 F2 더하기 2인데 여기가 합의 형태니까 F2 더하기 F2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건을 이용해서 함수값 구하기는 그냥 이제 적당한 값을 대입하는 거예요. 적당한 값을 대입한다. 굳이 설명할 내용은 별로 없고 문제를 통해서 바로 이제 여러분들을 이해시키겠습니다. 잠깐만요. 뭐 또 일품에서 가르치려는 내용이 있나 볼게요. 좋습니다. 뭐 특별한 내용 없어서 바로 문제를 통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이해시킬게요. 여러분들은 이제 함수값의 고비 형태, 함수값의 합의 형태 그 정도만 얘기해 줄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문제 풀어봅시다. 39페이지 18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39페이지 이제 18번 이렇게 볼게요. 문제를 봤더니 임의 실수 xy에 대해서 f 이제 x 플러스 y 정의역의 원소가 이제 덧셈으로 이제 분류가 됐죠. 나누어져 있죠. 이랬을 때 함수값의 고비 형태로 정의했네요. 이게 항상 성립한대요. 임의 실수 xy에 대해서 다 성립한대요. 그런데 이제 전제 조건은 일단 뭘 구하라고 했냐면 f2는 4인데요. f5를 구하라고 했네요. f5를 구하라고 했고
치역이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이래. 치역이 양의 실수의 전체의 집합이래. fx도 0보다 크고 이제 fy도 0보다 크거나 같고. 그러니까 이제 함수값이 항상 이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치역이 양의 실수라고 했나요? 죄송합니다. 치역이 양의 실수라고 했으니까 fx도 0보다 커야 될 거고 fy도 항상 0보다 커야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는데 방법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찾아가는 거지 하나의 답만 있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자 F5를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선생님 같은 경우 F5를 이제 F5를요. 우리가 이 F5를 볼 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F5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4로 볼 수도 있는 거고 F5를 이제 F2 더하기 3으로도 볼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1 더하기 4로 이용할지 2 더하기 3을 이용할지 편한 걸로 하라는 이거예요. 만약 이걸로 했는데 이게 안 되면 이걸로 할 수도 있어야 되고 이걸로 했는데 안 되면 이걸로 할 수 있어야 되고 둘 다 할 수 있으면 둘 다 할 수 있어야 되고 근데 일단 선생님 이걸로 해볼게요. 이걸로 해서 안 되면 이걸로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F5가 F1 더하기 F4다 이렇게 해서 일단 요걸로 할까요? F2가 주어져 있으니까 요걸로 할까요? 요걸로 할까요? 좋아요. 요걸로 해도 되는데 위에 이걸 적어놔서 요걸로 그냥 갈게요. F5가 F1 더하기 F4 이제 F5로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걸로 구하겠다 이거. 그럼 F1 더하기 F4는 지금 곱의 형태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제 정의역의 야이를 이제 덧셈으로 이제 형태로 변화를 시켜놨을 때 함수값의 곱의 형태 F1, F4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 거는 그러면 F1 값하고 F4를 알아야겠네. 그럼 나는 이 정의역의 원소를 이제 선생님이 약간 덧셈으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누었을 때 형태를 x 더하기 y 또 형태를 덧셈으로 변화시켰을 때 하나의 이제 정의역의 원소를 이제 두 원소의 이제 합으로 이제 표현했을 때 이랬을 때 함수값이 곱의 형태로 됐다 이렇게 읽어줘요. 합의 형태를 이제 정의역의 원소를 합의 형태로 변했을 때 함수값은 곱의 형태로 된다. 어떤 이런 머릿속에 이런 회전을 해주고 F5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F1 더하기 F4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 여기에 있는 이제 합의 형태를 변했을 때 함수값은 곱의 형태로 변한다 이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알아야 될 값은 F1도 알아야 되고 F4도 알아야만이 저걸 해결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보면 아까 F2하고 F3이 더 좋았을 것 같기도 하네요. 근데 일단 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F4를 제가 구해볼게요. 먼저 F 이제 4라는 것은 이 4를 이제 덧셈으로 이제 쪼개주면 이렇게 쪼갤 수 있겠죠. 그럼 이 아이는 F2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왜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줬냐면 지금 제가 F2를 알고 있으니까 F2가 나오는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이것도 자주 하다 보면 되는 거지. 선생님 수학을 잘해서가 아니고 이제 여러분 연습이 돼 있으니까 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이 실력이 나빠서가 아니고 처음에 이런 게 연습이 잘 안 되거든요. F2가 4니까 여기가 어떻게 돼? 이제 16이 되겠죠. 4 곱하기 4니까 F4는 이제 16이 되겠다 해서 F4는 16이겠네요. 그럼 F1만 구하면 곱해버리면 되겠네요. 그럼 F1이라는 것은 F2라는 것은요 F1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아이는 어떻게 돼요? F1 곱하기 F1 이렇게 되겠죠. 근데 F2가 뭐라고 했나요? 지금 4라고 했죠? 4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 4는 이제 F1 곱하기 F1일 텐데 F1은 이제 2가 되겠죠. 학생들이 F1이 마이너스 1인 대로 만들어야 했는데 아까 여기 지금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편하게 이제 F1 2로 선택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뭘 뭐라고 했어? 이걸 뭐라고 했었죠? F1이 2였나요? F1이 2였나요? 이렇게 F4가 뭐였나? 16이었나요? 두 개 곱해주면 32 되겠네.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자, 몇 번입니까? 5번 되겠습니다. 5번. 자,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이렇게 좀
애들이 오래 공부해 가겠다고 하면요, 커피 한 잔 먹고 오면 계속 찍을게요. 애들이 만약 오래 공부하겠다고 하면. 19번 볼게요. 이미 실수 xy에 대해서 함수 f가 이번에는 정의역의 원소 x를 이제 합의 형태로 불려준 건 똑같은데 함수 값에 이제 합의 형태로 이렇게 정의를 했네요. 이미 실수 xy에 대해서 성립한다. 그러면 이제 적지 않겠습니다. 그랬을 때 뭘 구해라? F4는 3이라고 했네. F4는 어떤 이제 요식만 주어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값이 주어져야 요 개념을 점점 넓혀가지고 요거를 단서로 해서 넓혀가지고 문적 값들을 유추해 낼 거니까 하나는 주어져 있어야겠죠. 그랬을 때 F10을 구해라. F10을 구해라. 일단 F10을 구해야 될 건데 F10을 이제 또 F 이제 5 더하기 5 이렇게 해줄까요? 5 더하기 5로 해도 되고 F10을 F 이제 4 더하기 6 이렇게 해도 되고 여러분들 풀하실 대로 여러분들 만들어서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일단 선생님은 F5 더하기 5를 맨 위에 적어줬으니까 F5 더하기 5로 그냥 할게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합의 형태죠. 그러면 F5 더하기 F5 이렇게 될 거니까 F5만 구하면 되겠네요. 여기도 제거 보입니다. F5만 구하면 될 거니까. 그럼 F5를 구해야 할 건데요. F5를 구하려고 하니까 고민이 되는데 이걸 이용하면 되겠네. 그러면 이거는 F 이제 1 더하기 4 이렇게 가겠게요. F1 합의 형태니까 F4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F5도 모르고 있는 상태죠. F5도 모르고 있는 상태고 F1 더하기 F4인데 F4만 알고 있네요. F1을 모르네요. F1을 몰라요. 우리가 잠깐 보류할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 요거 말고 또 F1을 알기 위해서 그냥 F4는 알고 있지만 F1을 알기 위해서 뭔가 다른 식이 또 필요하겠네요. 왜 이런 생각을 또 했냐면 F4라는 거를요 이렇게 볼게요. F 이제 2 더하기 2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F2, F2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러면 F4가 3이라고 했으니까요. 3이라고 했으니까 2, F2 이렇게 될 거니까요. 그러면 F2가 2분의 3이겠네요. F2가 2분의 3이겠네요. F2가 2분의 3. 왜 F2를 구했냐면 F2를 구하려고 지금 선생님이 F1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F1. F4는 알고 있는데 F1을 모르고 있으니까 너무 선생님 제 입장에서 얘기했네. F4는 알고 있고 F1만 모르니까 F1을 구해야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F1을 구하기 위해서는 F2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이게 나눠줄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지금 선생님이 F1을 구하려고 하니까 이제 F2였, 여기 F2가 들어가면 1 더하기 1은 F1, F2고요. F1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여기 F4가 들어가면 F2 더하기 2는 F2, F2니까요.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F2를 먼저 구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F2라는 것은 여기 연습이지 이제 누가 뭐 뛰어나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F1 더하기 F1 이렇게 돼요. F2가 2분의 3이었잖아요. 이제 2분의 3이었으니까 A는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4분의 3 더하기 4분의 3 이렇게 되겠죠. F1이 4분의 3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A가 지금 4분의 3이고 F4가 뭐였죠? 아까 3이었죠. 그럼 두 개를 더하니까 4분의 12, 4분의 3 하면 4분의 15 되겠네요. 다음 몇 번입니까? 아이고 4분의 15가 아니네요. 죄송해요. F5를 구하는 게 아니죠. F5를 두 번 더 할 거죠. 거기에 4분의 15가 없었으니까 당연히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2분의 15가 되겠네요. 4분의 15 더하기 4분의 15니까. 연습을 통하는 겁니다. 연습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처음엔 연습은 안 되겠지만 출제자가 전 이런 거예요. F4를 줬을 때 얘를 이런 식으로 지금 선생님이 볼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F4 이렇게 해서 F4를 알고 있으니까 F2를 구할 수 있겠구나. F2를 알게 되면 F 누구를 알 수 있겠다? F1을 알 수 있겠구나.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머릿속에 있으니까 1, 2, 4 이런 것들 알고 있으니까 선생님 4를 알고 있으니까 1을 알기 위해서 1의 2배인 2를 생각한 거죠. 이런 것들을 연습이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수학 실력 차이가 나서 그런 게 아니고 연습입니다. 연습. 자,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20번 주어졌네. 39페이지 20번 보시겠습니다. 이미 실수 x에 대해서 함수 f가 이미 실수 x에 대해서 fx 이제 3f1-x a가 지금 2x가 성립할 때 f-2, f-2, f2의 값을 구해야 돼.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요거 1학기 때 항상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x하고 1-x가 형태가 나오면 여러분들한테 항상 얘기했었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얘기할 수 있었지만 여러분들 어려울 거라고. 그래서 간단하게 뭐라고 들었냐면 x 자리에 1-x를 집어넣고 죄송합니다. 1-x 자리를 1-x 자리에 x를 집어넣고 1-x를 x라고 생각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x가 이제 선생님 1-x가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x 자리에 1-x를 집어넣으면 이 x는 1-x가 될 거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거 막 치환해가지고 설명하는 과정은 안 할게요. 그냥 간단하게 선생님이 그림으로 얘기한 적이 있었죠. 선생님이 여기가 x고 여기가 1이면 여기는 1-x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x를 선생님이 1-x라고 놓으면 요 1-x는 x가 돼버려요. x가 이렇게. 다시 1-x를 이렇게 x로 놓으면요 여기는 1-x가 된다 해서 서로 식이 바뀌어버린다는 걸 보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x 자리에 1-x를 집어넣는 순간 여기다가 지금 1-x가 돼서 이게 x가 돼버리겠죠. x가 여기. 그래서 이런 형태에서 선생님이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x 자리에 1-x를 집어넣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어떻게 된다? x 자리에 1-x를 집어넣은 순간 이렇게 될 거고 1-x가 될 거다 해서 x 자리에 1-x를 집어넣을 수 있냐 이거예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x 자리에 1-x를 집어넣을 수 있느냐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실력이 좀 세다 보면 이거를 적을 때 이 중간 과정을 이렇게 빼고요. 이 3fx를 바로 이렇게 적어줄 수 있어도 좋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조금 이 중간 과정을 뺀 다음에 요 단계가 이렇게 바로 올 수 있으면 좋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x 자리에 1-x를 집어넣었을 때 여기 지금 f1-x 얘가 지금 일로 와버리고요. 얘가 일로 와서 3fx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적어줄 수 있어도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fx를 구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a 값을 구하려면 fx를 구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이 상태에서 fx를 구할 때 양변에 3을 곱해버리면 여기 9fx 돼서 3 이렇게 되고 3 곱해버리면 6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는 어떤 형태가 나오죠. 그러면 여기를 빼버리면 여기서 이렇게 빼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죠. 이렇게 빼버리는 게 낫겠어요. 그러면 8fx가 되는 거고 얘는 죽어버릴 거고요.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6x 플러스 6이죠. 마이너스 6x 플러스 6이죠. 그런데 빼버리면 마이너스 8x 플러스 6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fx라는 것이 8로 나눠버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8분의 6이니까 4분의 3 되겠네요. 그러면 f-2하고 f2 값을 구할 수 있죠. 마이너스 2라는 것을 대입해버리면 2 플러스 4분의 3 될 거고 그러면 여기 4분의 11 이렇게 될 거고요. 2라는 것은요 마이너스 2 플러스 4분의 3 될 거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4분의 3 될 거니까요. 마이너스 4분의 5 되나요? 이렇게? 두 개를 더해버리면 4분의 6 되겠네요. 2분의 3 이렇게 된다 해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3번 되겠네요. 3번. 자, 항상 이 39페이지 지금 왼쪽 이제 조건을 이용하여 함수값 구하기는 적당한 xy 값을
대입해서 구하는 겁니다. 강의들아 고생 많으셨습니다.